그럼 봅시다. 좀 보자. 하라고 그랬어, 그쵸? 전에 거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자, 구부터 가자, 이제. 구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뭐, 맨날 내가 클리셰처럼 하니까 지겹겠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구절이를 이해를 못하면, 고등학교 영어에서 우리가 직독측해라는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주어를 구별을 해야 되고, 문장에서 뭐가 서술어고, 문장에서 뭐가 목적어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가 안 끊어지고 절이 안 끊어지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긴 문장에서 무너지는 거야. 긴 문장이 무너지는 친구들은 일단은 문법적으로 구랑 절이 안 끊어져. 그러니까 긴 문장에서 모든 게 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할 때 일단 구랑 절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 말을 나는 모든 지금 여러분에서 뭐 내 과외가 아니니까는 이제 평균적으로 중3이라면 우리가 이제 공부 뭐 많이 안 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나는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뭐 EBS 인강을 듣건 뭐 시중 인강을 듣건 이것 안에서 설명하는 다른 부수정보도 모르면은 알아내야 돼. 그걸 모른 채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되지를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구. 구의 개념은 뭐야? 두 개의 단어가 문장에 뭘 이룬다? 구성 요소 밑줄 그어야겠지? 두 개 이상의 단어야. 문장의 구성 요소를 구성을 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자, 절과는 다른 거는 주어 동사 구조는 없어. 주어 동사 구조 X. 그건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야지. 주어 동사 구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핵심이 두 개 이상의 단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뭘 이뤄야 돼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뤄야 돼. 뭐가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뭐예요? 수식어가 돼야 돼. 이 중에 뭐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아니면 네가 지금 잘못 끊고 있는 거야. 뭐 이상하게 끊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명사구. 자, 크게 구의 종류는 명사구가 있고, 자, 공부를 할 때는 얘들아, 공부를 할 때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 하려면은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 봐. 1과 1 똑같은 일이지만 누가 더 상위야?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프린트나 영어든지 사회든지 과학이든지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건데 이런 체계를 안 만들고 마구잡이로 다 그냥 여기저기 저기 다뭐 추천거리면서 외워버리는 애들이 있어. 반드시 체계를 만들어야 얘들아. 명사구라는 게 먼저 크게 들어가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동사구라는 게 있어. 또 큰 3번이 있겠지? 큰 3번 찾아봐. 큰 3번이 뭐야? 형용사구가 있는 거야. 형용사구.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무슨 구가 있어? 넘겨보면 나오겠지. 무슨 구가 있어? 아, 이걸 4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무슨 구가 있다고? 부사구. 번호가 4번이어야 돼. 부사구. 요렇게 총, 자, 4개의 구가 있어요. 총 4종류의 구가 있어요. 구에는. 이 구들이 어떤 때는 주어 역할, 어떤 때는 서술어 역할, 어떤 때는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러한 종류의 구들이 이런 역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명사구는 일단 명사 역할을 하는 구예요.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는 이 중에서 뭘 할 수 있어? 주어, 또 목적어, 또 뭐 보어를 할 수 있는 거야. SOC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명사구입니다. 그러니까 구어구, 속주어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죠. 크게 명사, 형용사, 부사구, 그다음에 동사구 네 개 구를 얘기해 줬고요. 그 각각 네 개의 구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또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돼. 또 얘랑 섞지 말란 말이죠. 주어 구가 있어요. 그런 녀석도 있어. 근데 주어 구는 명사 구일 거야 아마.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잖아. 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종류는 명사, 형용사, 부사구, 동사구가 있다. 자, 그러면 명사구는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는데 명사구도 종류들이 있어. 자, 크게 어떤 패턴이 있냐면 지금 형용사적 수식어 M형이 뭐야? 형용사적 수식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는 했지. 그렇지? 그때 분명히 형사 수식어에는 몇 종류가 있어? 명사적 형용사랑 부사적 수식어 있다 했어 안 했어? 그거 아니어졌으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날 수업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수업이 안 되고 그 다음 수업 내용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수업을 못 따라와. 그러니까 너희 한 번 한 번 수업 시간이 너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이틀의 시간 동안 그게 완벽하게 굳혀놓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든 거를 이거는 건물을 쌓아가듯이 지금 체계적으로 쌓고 있어. 중구난방을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돼. 어? 자, 그럼 보자. 어떤 케이스가 냐면 명사 앞에 얘가 이렇게 수식 표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럼 이 한 덩어리가 무슨 구가 되는 거야? 명사고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명사 뒤에 M형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거에는 누가 꾸며주겠어요? 뒤에서 어딜 꾸미겠어요? 앞을. 여하튼 간에 이 덩어리들이 무슨 구가 되는 거야? 명사구. 이걸 형용사구라고 하면은 안 되죠. 얘랑 붙어버렸을 때는. 핵심은 얘는 얘를 꾸며주니까 핵심이 형용사겠어요? 명사겠어요? 의미적인 핵심이 명사가 되겠죠. 뭐뭐한 뭐뭐니까. 그쵸? 그래서 이 덩어리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구가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봅시다. He bought a new computer. 그는 샀어요. 뭘 샀죠? 새로운 컴퓨터. 이 덩어리가 무슨 거라고요? 명사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와 명사가 함께 있는 경우 이 덩어리가 명사구가 됩니다. 자, 그럼 언뉴 컴퓨터는 주목보 중에서 뭐야? 내가 일부러 표시 안 해놨어. 니네 보고 표시하라고. 주목보 중에서 뭐야? 오. 자, 그 다음에 The house built in 1920 is still standing on the hill. 자, 앞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920까지야. 그럼 이거는 요 케이스야, 요 케이스야. 이거야, 이거야. 오른쪽 거죠. 자, 그러면 수식어를 끊어봐. 빌트 앞에서 끊어야지.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야? 1920년에 지어진 집. 내가 형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뭐라고 냈어요? 형용사적 수식어. 이거 형용사적 수식어입니다. 이게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원래 명사를 꾸밀 수가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과거 분사가 명사를 뭐 할 수 있어? 꾸밀 수 있어. 그래서 그 지식을 끌어 들어와서 분사도 뭐가 될 수가 있다? 형용사적 수식어가 된다.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다. 이렇게. The house built in 1920. 1920년대에 만들어진 뭐예요? 집. 이게 주어 역할을 하죠. S겠죠. 이게 지금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John is the man from America. 자는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미국의 출신의 남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식어는 뭐야? The man from America에서. 그렇죠. 전명구잖아. 전명구도 누굴 꾸밀 수 있어? 명사를 꾸밀 수 있죠. 어디서 꾸밀 수 있어? 뒤에서.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됐겠어.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얘만 보면 전명구지만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명사구가 돼버리는 거야. 요렇게만 보면 전명구지만 얘까지 플러스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명사구가 되는 거지. 얘는 한 역할이 SOC 중에서 뭐야 지금? SOC 중에서 뭐야? C지. 이 형식이 무슨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보호가 오잖아. 자, 그 다음에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우리 문제를 주거나 해서 한 숙제는 없었죠? 문법 특강 시간에. 없었지? 복습이 중요해, 지금. 문제는 어차피 문제를 푼다고 복습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볼까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긴 머리를 지니고 있는, 밑줄 안 그었는데 밑줄 그어놓으면 되겠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뭐야? 나의 여동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명사구가 어디까지? long? 헤어까지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구조예요? 요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럼 여기서 수식어가 뭐죠? The girl with long hair는? 어? with long hair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가 누굴 꾸며? 뒤에서 누굴 꾸며? The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럼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문장에서 주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구를 끄는 네가 만든 구가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온더 이 단어지. 온더 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안 되잖아. 온더가 논이 되지. 온더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온더 힐까지만 오면 이제는 구가 되겠지. 네, 수식어가 될 수가 있잖아. 근데 온더 자체는 수식어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예를 들어서 뭐 빌트인이라든지 어뉴라든지 이거는 구가 아닙니다. 네, 어떤 명사구는 이런 걸 명사구로 한다. 문장에서 뭐다? 주목보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동명사구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구. 동명사가 만드는 구. 동명사가 만드는 구. 우리 동명사가 뭐예요? 동사에 ing가 붙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지. 동사에 ing가 끝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동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구가 된다고요? 명사구가 돼요. 동명사 이름 자체가 얘들아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이름인 것 같아? 명사잖아요, 명사. 그렇죠. 동명사, 동명사. 그래서 jogging regularly outdoors is good for your health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야외에서 뭐 하는 게 조깅을 하는 것. 네, 여기서 끊어야겠지, 주어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동명사는 뭐 내가 설명할 텐데 뭐 적어야 돼서 적고 본인이 모르는 거 적으면 되겠지. 동명사는 동명사가 필요한 경우에 동명사한테도 부사가 딸려 있을 수 있고 동명사한테도 동명사도 어쨌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명사한테도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동명사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동명사구예요. 얘가 주어일 때 문장을 굉장히 길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동명사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주어 S죠. 자, 그 다음 He likes playing video games. 그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playing video games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 자, 그런데 잘 보자. 이 동명사 playing한테도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해줬어. 이 문법은 수학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떤 수학처럼 좀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가로 이렇게 합쳐놓을 수 있어야 되고 괄호를 다시 풀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를 다시 쭉 풀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게 잘라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도 되고 둘 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목적어다. 근데 이 안에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플레잉도 뭐가 있다? 지한테도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She's good at speaking English. 그녀는 잘합니다. 뭘 잘해요? 영어를 말하는 걸 잘해요. 여기서 speaking English가 동명사 구조. 영어를 말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됐지?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가루로 묶이는 거야, 얘가. 한 덩어리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지? 보호용 있어. 보호가 아니야. 뭐죠?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누구? 전치사 애의 목적어야. 전치사 애의 목적어 얘들아. 앞에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가 오는데 무슨 구가 올 수 있는 거야? 동명사구. 그러면 여기에 이 동명사구는 누구의 목적어라고? 전치사의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구가 그래서 뭐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지. 그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럼 얘네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니? 다 되지. 얘는 왜 선생님이 안 썼어요? 뿐이잖아.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건 기초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기초잖아. 동명사구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뭐 잘 적어놓든지, 뭐, 투부정사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지만,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됐죠? 이거는 좀 뭐가 내가 바쁘게 하다가 뭐가 좀 편집이 이쁘게 안 된 것 같아. 이거 지워버리고, 있으면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는 동명사구가 어디서, 네가 찾아봐. 동명사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아, 뭐, 일단 넓게 보는 거야. 넓게 보자. 넓게 보는 거야, 넓게. 넓게 보면, reading books before bed.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문장산 역할이 뭐야? 이 구가 하는 역할은 뭐야? 주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구를 네가 잘랐으면 이 구는 뭔가 역할을 해야 돼.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동사가 뭐예요? helps. me는 뭐야? 목적어. relax는 뭐야?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죠. 근데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그러면 책들을 읽는 거잖아요. 뭐 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그냥 인수분해를 해볼게. 이 안에도 분석을 해보자. 요걸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도 작은 뭐가 있어요? 수식어가 있죠. 책을 읽는 건데 언제 읽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은 읽긴 읽는 건데 언제 읽는 거야? 자기 전에. 이것도 전명구지. 전명구잖아요. 전치사 명사. 그쵸? 네. 그래서 잘게 잘라서 보면은 이 수식어가 또 이 동명사를 수식하고. 어쨌든 이 동명사랑 이렇게 만나서 이 전체가 뭐야? 하나의 주어잖아. 자기 전에 책을 읽는 것. 의미를 이루잖아. 의미를 이루면서 주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명사구다. 동명사구는 이렇게 주목보. 특별히 동명사구는 뭐의 전치사에, 원래 명사도 그렇지만 동명사구도 전치사에 뭐가 될 수가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자, 그냥 투부정사구. 투부정사구 이렇게 쭉 보면 투부정사구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그래? 이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가로하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왜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안 씁니까? 동명사는 원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포부정사는 저번에 했잖아 우리. 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뭐야? 명사 또 형용사 또 뭐? 우선 원한 용법이 다양하니까 투부정사는 그때그때마다 무슨 용법이라고 이름을 말해주는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끊어보면 주어 to learn a new language.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take time이니까 시간이 걸린다. 저 take 뜻이 뭐였지? 우리 해석할 때 많이 나잖아. 저 take는 뜻이 뭐였죠, 여러분? 저 take는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걸리다의 take 가져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걸린다에 시간이나 노력이 걸리다 뒤에 effort나 time. 어? 그 다음에 보통 사실 이렇게 잘 안 쓰지. 어떻게? It takes time. 얘를 뒤로 집어넣어. 가목적어 쓰고 가주어 쓰고 equal 해놔 그래서 it takes time. 진주어를 뒤로 보내. 어떻게? It takes time to learn a new language. 라는 걸로 더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He promised to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는 뭐 했어? 약속했죠. 뭐 하기로? 내가 내 숙제하는 거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투부정사 구는 지금 이 안에서 뭐로 쓰인 거예요? 문장 전체에서는 목적어죠. 그렇죠. promise의 뭐예요? 목적어니까 오죠. 그 다음에 밑에 She want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녀는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기를. 자, 원하는데 이거를 원해요. 자, 그럼 to travel around the world 주목보 중에서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 오죠. 그 다음에 to be honest is important in any relationship. 그건 뭐야? 정직하게 되는 것은 뭐하다? 중요하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to be honest 무슨 구라고? 후보정사인데 무슨 구? 지금 우리가 어떤 항목에 있다고? 명사구. 그걸 기억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방법은 이거 할 때 이것만 보는 거. 공부를 잘하려면 무슨 흐름 속에 얘가 있지 보는 거. 우리가 심지어 독해를 할 때도 그 문장만 보지 말고 그 문장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봐라 그랬죠. 모든 걸 공부할 때는 이게 어느 상황 속에 있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 항상. 본인이. 아시겠죠? 어느 공부를 하든지. 어? 그러니까 항목이 중요하다고. 이 항목이. 항목을 그 번호를 다 차별화를 만들어 놨잖아. 본인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영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어. 그걸 우리는 분주하라고 하잖아. 분류하잖아. 이 분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그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분류하지 않고 먼저 체계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야. 뼈대를 만들어 놓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they decide to start a new project this month. 자, 그러면 이거 해보자. 우리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투부정사가 주어이면 우리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주어? being honest. 분명사랑 이때 투부정사랑 분명사는 굉장히 비슷해.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it을 쓸 수 있겠지. 아까 위에 이처럼 투부정사 부을 때는 가주어 it을 쓰겠지. It is important in any relation. It is important in any relationship. 그 다음에 어디? To be honest 해도 되고 It is important to be honest in any relationship. 약간 그는 말하는 사람의 약간 그 뉘앙스에 따라서 위치는 어쨌든 문장 뒤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 They decide to start a new project this month 라는 문장을 보면은 이 to 부정사구는 하는 역할이 뭐?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decide. 그러니까 그것만 표시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다 끊어보고 주어, 동사, 목적어 여러분이 표시를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important는 뭐야? important 하는 역할은 뭐죠? 뭐지? 그럼 in any relationship은 일단은 뭐겠어? 그러니까 변명구니까 뭐야? 하는 역할이 뭐야? 일단 수식어 갖고 봐야지. 변명구가에서 무슨 고민을 하니? 변명구가 수식어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변명구를 박아놓고 그럼 얘가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그걸 생각해야지. 형용사적 수식어야? 부사적 수식어냐? 그걸 고민해야지. 얘가 누굴 꾸며요? 명사 꾸미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명사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직한 건 중요하다.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해도 되는 거죠. 어디서 중요해요? 선택? 릴레이션십에서. 아니면 이 동사 파트, 수로 파트. 중요하다를 꾸민다고 해도 되고. 네. 저는 부사잖아, 부사 얘는. 그러니까 너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건너뛰더라도 본인이 문장을 분석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문장을 분석을 많이 한 친구가 문법을 잘하게 돼. 문장 그냥 넘어가고 하면 문법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젠 또 동사 보는 건데 좀 이따 할게. 이건 좀 낯설 수 있으니까는 좀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구 다음에 무슨 구가 있다? 형용사구가 있죠. 형용사구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형용사구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형용사가 무슨 용법, 무슨 용법? 한전용법, 제한전용법이라고 해도 되고, 제한전용법, 한전용법. 같은 말이었잖아, 그거는. 어. 제한한다는 거잖아. 제한하기 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용법이 있었어요? 서울용법이 있었잖아.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한전용법을 한다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M형, 형용사적 수식어. 그 다음에 얘가 선수적 용법을 한다는 것은 설명하는 거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보어든지 목적어를 설명하는 무슨 격보어? 목적격보어.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얘도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한번 가장 단순한 애들부터 봅시다. 먼저 형용사 구인 어떤 녀석이 있냐? 형용사끼리 합쳐져서 형용사 구가 된다.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우리 예문에는 어떤 게 있나? 예문에는 아예 없네. 자,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거냐면 너무 쉬운 거야, 얘들아. 자, 그는 똑똑하고 착해.
He is 뭐야? Smart and 착하다가 착하다 nice 하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smart and nice가 and로 병렬로 이어져서 무슨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구. 형용사 두 개 모였으니까. 근데 부정의산 역할은 뭐야? smart and nice가? 뭐, 자, 그래서 형용사로는 서술적 용법으로서 지금 문장에서 주격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건 안 적어, 그래서 안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경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 부사랑 형용사가 있는 케이스예요. 부사, 형용사. 자, that was a very difficult question. 매우 어려운 뭐다? 그렇죠. 질문이에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다. 지금 이거는 미시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주어. 여기까지 전체 덩어리가 또 명사구야.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 명사구지. 매우 어려운 뭐니까? 질문. 그래서 이게 지금 주격 보호야. 전체로 보면 이렇게. 어디를 향한 어려운 질문이야? 질문에 대한 어려운 질문. 아, 어려운 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명사구인데 명사구를 잠깐 보면은 그 안을 살펴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건 수식어지. to answer는. very difficult가 누굴 꾸미는 거야? question. 수식어지. 수식어 중에서 뭐야? M형이죠. 누굴 꾸미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수식하는 건 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거는 넓게 보면은 이걸 한 덩어리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얘도 question 꾸며 to answer도 그냥 질문은 질문인데 뭐에 대한 질문이야? 답에 대한 질문이니까 얘도 얘를 꾸미거든. 그러면 한 덩어리야, 이렇게. 명사고요. 일단은 그건 됐고요. 네, 밑에 볼게요. I watched a quite interactive movie yesterday. 나는 봤어요. 자, 문장 전체를 보자. 문장 전체. 주어는 뭐야? 그 다음에 watch는 서술어. watch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watch는 그냥 보다야, 뭐뭐를 보다야. 뭐뭐를 보다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죠.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여러분? movie죠, movie. 그러면은 목적어가 movie만 봐야 돼? 아니면 이 덩어리를 봐야 돼? 이 덩어리가 목적어죠. 여기까지가. quite interactive movie. 꽤나 재미있는 영화가 목적어가 된다. 근데 그거를 다시 안을 파고 들어가면 quite interesting이 부사 형용사로서 형용사 구가 돼서 누가 꾸며요? movie를 꾸미는 거죠. 그럼 yesterda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딱 끊어져서 어제의 영화야? 아니면 나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어저께 본 거야. 어저께 본 거죠. 이거 부사적 수식어잖아. 근데 얘는 동사를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자. The soup tasted very delicious and hot. 아, 여기도 있었네. 이거 형용사는 이게 매우 맛있고 뭐 했어요? 그 수프는 따뜻했어요. Very delicious and hot. 이게 형용사 두 개가 모였네요. 그래서 형용사 구조.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지금 M형이에요? 아니면은 보어예요? M형이에요? 보어예요? 보어죠. 왜? 테이스트가 이형식 동사잖아요. 얘가 꾸미는 명사가 앞이나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프를 꾸밀 수 없어요. 동사를 건너뛰어서 꾸밀 수 없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assignment was quite challenging for everyone. 이 assignment는 뭐예요? 과제물. 홈워크라는 거는 우리 보통 초등학생 때 많이 하고 원래 좀 고등학교로 좀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면 그냥 어사이먼트라고 그래요. 그 과제는 꽤나 챌린징이니까 뭐예요? 어려웠어요. 누구한테? 모두에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꽤나 어려웠다, 꽤나 어려운 이렇게 되는 건데 챌린징이 되는데 quite 챌린징이 그러면은 하는 역할이 여기서 뭐예요? 모두. 여기서 모두한테 꽤나 어려웠다. 얘는 수식어죠. 명사 꾸미는 게 아니라 부사적 수식어,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뒤에는. 자, 그 다음에 또 cat on the sofa. 여기 중요한 거. 자, 하나가 누구 있다? 이런 형태들도 있고, 형용사인 애들도 있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가 형용사 구인 경우도 있고, 전치사 구도 무슨 구가 될 수 있다? 형용사 구. 전치사 구는요, 서술적 용법은 안 됩니다. 전치사 구는 뭐는 안 된다고요? 서술적 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조금, 근데 이건 요즘에 약간 사람들끼리 말이 다르긴 해. 근데 난 전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소파 위에 있다. 자,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주격보호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 고양이가 있다, 이 있다는 몇 형식 동사라 그랬어? 1형식 동사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소파에 있다 그래서 이 동사를 꾸미는 수식어로 보는 게 전통적인 영어인데 요즘 최근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최신 문법 책들에는 아 이거 그냥 주격보호로 봐 무슨 뭘 그렇게 나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주류로 학교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주격 보호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전치사 구호는 주격 보호라고 하지 않아. 이때 지금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주격 보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수식어 얘들아. 주격 보호가 아니라 무슨 어? 수식어. 왜? 이때 is는 이 형식이 아니라 있다는 몇 형식이라고? 1형식.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한정적 용법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이 중에서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어? 아니, 형용사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형용사적 뭐만 할 수 있어요? 수식어. 수식어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형용사적 수식어. 명사 꾸미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얘가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이, 그는 보인다. He looks on the sofa. 소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얘가 주격 보호예요. 이런 문장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어? 이거 얘가 형용사 구면은 이것도 돼야 되잖아. 왜? He looks에서 looks는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고 원래 이 다음에 뭐가 할 수 있어?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오잖아요. 모르니 얘들 이 정도? 알아 몰라. 얘들 몰라 이거? 보이나? 이 형식 동사 룩이잖아. 그치? 감각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호가 오는데 주격보호로 뭐가 와야 돼? 형용사만 와. 몰랐으면 얘들 다시 기억하자. 이 형식 감각동사는 주격보호로 뭐만 올 수 있어? 형용사만 올 수 있어. 이거 진짜 기초다, 얘들아. 우리가 그걸 알려고 온 건 맞아. 어? 그래서 감각동사, 이거 형식할 때 하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돌려봐. 분명히 너희 알고 들어본 적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 알고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러니 안 그러니, 얘들아? 워낙에 보이던 룩, 워낙에 보이던 룩, 이 looks good. 그 좋아 보인다잖아. 이 looks 다음에는 룩 같은 니네 또 이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뭐뭐를 보다랑? 뭐뭐를 보다는 룩만 있으면 뭐뭐를 보다가 되니 안 되니? 뭐가 와야 돼? 뭐뭐를 보다 하려면? 룩 엣이에요. 룩 엣이 뭐뭐를 보다. 뭐뭐를 보다. 룩 for는 뜻이 뭡니까? 뭐뭐를 찾다. 룩만 있으면 그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어? 자, 그러니까 헛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얘가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에다가 그는 소파 위에서처럼 보인다.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좀 다른 이렇게 뭐뭐 위를 쳐다보다 look onto 이렇게는 되는데 이때는 또 뭐뭐 위를 쳐다본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소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될 수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소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룩 다음에 온다 소파를 넣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을 못 해요, 얘는. 그럼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얘가 형용사 용법을 할 때는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의 용법밖에 못 해요. 더캣 온더 소파에서 온더 소파는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러면 스품이죠. 요렇게 요렇게. 소파 위에 있는 뭐예요? 고양이잖아, 얘들아. 소파 위에 있는 고양이. 수식어잖아. 무슨 수식어? M형이잖아. 형용사적 수식어.
누구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전치사 구도 이런 식으로 후치를 수식하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진짜 니네 이 정도는 이제 진짜 이해를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갖고 이제 헤매고 이러면 안 돼. 어? 헤맬 시간이 없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형용사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따로 뗐죠. 전치사구는 따로 안 뗐어.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전치사구 할 때 얘기했으니까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치? 우리 전치사구 얘기 안 했어.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럼 무슨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따로 안 뗐어. 자, 지금 좀 따로 떼야 되는 게 누가 있어? 분사구가 있어. 분사구. 분사구 너무 중요하지. 분사구. 분사 구문이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분사구라고 했지. 분사구문이랑 분사구는 좀 달라. 좀 많이 달라. 분사구야. 자, 분사구는 어떤 게 분사냐면, 분사구냐면, 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도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에서 변하게 되게 되면 동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분사에도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분사에도 보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분사에도 변명구를 비롯한 또 기타 등등 수식어가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수식어도 넣어놔, 수식어. 수식어도 달릴 수 있어, 수식어들. 부사적 수식어겠지. 분사에 필요한 부사적 수식어들이 변명구를 포함한 여러 부사적 M부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자, 이 경우에는 부사구는 반드시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야 돼. 후치수셔서 나 후치수식. 후치수식 해야 돼. 자, 근데 얘도 지금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 용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구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어를 할 수 있어. 보어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어. 분사구는. 우리 선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분사가 거의 형용사의 뭐에 가깝다 그랬어? 그렇지. 분사가 형용사의 쌍둥이랑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다 할 수 있어. 분사는. 전치사구랑 다르게.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분사구는 일반 형용사처럼 한전전 용법. 한전전 용법은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문장 구성 요소로는 그 M형이잖아. 그냥 수식어만 하지 말고 뭐야? M형이잖아. 그치? M형이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가. 이 덩어리 자체가. 이게 그리고 또 문장이 길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이거를 부패를 너희가 못하면서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게 관계대명사와 함께 얘야. 대체 누가 이 문장의 동사인가를 못하죠. 특별히 어떨 때, 요럴 때.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 The book soaked by the rain became unusable.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렇게 권했으니까 지금은 되게 뻔하게 보이잖아. 굉장히 긴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본동사로 잡는 애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본동사는 여기서 게임이거든. 어. 특히 어떨 때 힘드냐면 얘네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본동사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를 꾸미고 있을 때 굉장히 주어를 길게 만들고 주어를 꾸미고 있을 때 주어를 이렇게 꾸미고 있을 때 얘가 본동사처럼 현혹을 시키면서 우리 해석을 무너뜨린 요인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번 문법 특강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역할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실전에 가서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자 봅시다. The cat drinking water looked very cute.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누구 꾸미는 거야? 해석을 해보자. The cat drinking water looked very cute. 물문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야? The cat drinking water죠. 이게 어떻게 보인다 어때 보여? 매우? 그렇지. 그럼 very cute가 하는 역할은 뭐야? 쭉 보어. 룩이 뭐뭐하게 보이다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자 이렇게 drinking water 자체가 분사구인데 분사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형용사구라고.
분사구가 꾸미니까는 형용사구인데 당연히 얘는 의 안에서는 뭐야? M형이겠죠.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수식어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됐습니까? The book soaked by the rain. 자, soak가 뭐뭐를 푹 젖게 하다는 뜻이 있어. 뭐뭐를 푹 젖게 하다. soaked니까 비에 흠뻑 젖게 된 뭐야? 흠뻑 적신 비에 흠뻑 젖은 책이야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얘를 꾸미는 거고 그러면 동사는 became이야 became. 그러면 그 책은 뭐뭐하게 되었다. 자, become은 일단 이형식 동사야. 뭐뭐하게 되다. 그리고 뒤에 unusable은 사용할 수 없는인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주격보.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분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밀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분사구에서는 특히 이 주어를 꾸밀 때 본동사랑 혼동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서술전법 보자. He actually looked fascinated with the story. 그는 정말로 보였어. 룩만 있으면 뜻이 보다가 아니라 뭐라고? 뭐뭐하게? 보이다야. 룩만 있으면. 그 중학교 2학년 영어야, 진짜.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기억이 떠올랐어야지. 그는 정말로 보였어. 어떻게 보였어요? 자, fashionate가 뭐뭐를 매혹하다인데, fashionate는 매혹된이야. 그럼 이야기에 매혹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어가 매혹된 것으로 보였다가 되는 거고요. fashionated도 보면은 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 플러스 뭐야? 전면구가 붙어 있죠. 그렇지. 이게 한 덩어리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he를 꾸미는 거는 아니지. 꾸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주격 보호자리 있잖아, 여기가. he를 꾸민다고 하면 안 된다고. he를 꾸미는 게 아니라 he를 보충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럴 때 얘가 무슨 용법이야? 보호니까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지. 형용사에 무슨 용법 하고 있는 거야? 서술적 용법. 형용사를 연결시키라고 분사는 항상.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분사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해,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우리 3주차인가 4주차에 분사하게 돼 있잖아. 우리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스피드로 나가면 아마 2월 20일 날 종강했는데 2월 마지막 주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현재 보면. 그럼 2월 마지막 주까지 해야 내가 그 너희한테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좀 대외적으로 약속한 진도를 나갈 것 같아. 자, 그 다음 봅시다. The movie made me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Europe. 그 영화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하게? 관심이 있게, 어디에 관심이 있게? 유럽의 역사에. 자, 이것도 관심이 있는인데, 분사인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붙어서 이해가 돼야지. 붙어서 해석을 했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제 잘못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지금 목적격 보호인데, 이렇게 읽지를 못하고, 어? 그는 관심이 있게 됐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유럽의 역사 속에서 그는 관심이 있게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완전 무너진 거지. 완전 다른 뜻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interested in이 뭐뭐에 관심이 있는이잖아. 전면구랑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Europe은 하는 역할이 미를 꾸미는 게 아니야. 왜? 그 make가 몇 형식이니까? 5형식이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서 누구를? 나를 관심을 있게. 그러니까 미를 꾸미는 게 아니라 미를 설명하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고 무슨 용법이에요? 서술적 용법.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자. The street was covered with snow. 그 도로는 뒤덮였다. 이게 비동사잖아. covered만 이게 뒤덮인 건데 뭘로 뒤덮였어? 눈으로. 붙어 있는 거지. 눈으로 뒤덮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사고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고? 전면구랑 분사랑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아니면 다른 수식어든지. 뭐 부사 같은 거랑.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 그러면 이거를 뭐로 봐야 돼? 주격, 보로 봐도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하겠지만, 이 둘을 합쳐서 수동태로 더 넓게 보면 이게 수동태야. 이게 수동태야.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얘만 보려고 하니까는 얘가 서술적 용법이다. 넓게 보면은 이게 무슨 태야? BPP니까 무슨 태야? 수동태.
근데 그걸 쪼개서 보면은 비동사랑 분사의 서술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보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구 크게 두 종류를 봤어. 그러니까 단순한 애들 좀. 그다음에 전치사구. 그다음에 분사구. 그다음에 형용사구엔 또 뭐가 있다고요? 투부정사구가 있어요. 투부정사구. 아까 투부정사구가 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아, 보세요. 다시 앞에 여러분이 보세요. 아까 유인물의 투부정사구가 무슨 역할이 있었어요? 명사적 용법으로서 무슨 구? 큰 카테고리 안에 무슨 구 안에 있지? 투부정사구가? 응? 명사구, 형용사구가 아니라 앞에서는 무슨 구? 명사구. 근데 여기서는 명사구가 아니라 지금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어?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어. 투부정사구가. 알겠지? 이거 혹시 체계를 잡아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안 넘어가는 거야. 자, 나는 많은 숙제가 있어. 뭐 어떤 숙제야? 오늘 밤에 해야 할 꿈이겠지. 누굴 꾸며? 많은 숙제를 꾸미는 거야.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무슨 역할만 할 수 있다? 투부정사구는 무슨 역할만 할 수 있다? 한정전요법. 한정전요법이니까는 수식어잖아. 형용사적 수식어. 지금 뭐가 아직도 빡빡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 배운 게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건 네가 또 각인이 이렇게 어설프게 하잖아? 그럼 그 다음 시간 더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안 되니까 쌓여가면 그 다음 시간 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특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끝장을 내서 와야 돼.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광등처럼 켜지게 만들어서 와야지. 지금 우리가 안 했던 걸 이제 와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거를 메꾸려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소극적이고 또다시 완성시키지 않는 버릇으로 이 시간에 와 있다? 또다시 혼동에 빠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끝장을 내야 돼, 얘들아. 이번 한 번, 한 시간, 한 시간 배운 걸 머릿속에 안 잊어먹게. 알겠습니까? 네. 그 유치원이 내가 너희한테 뭐 깜주를 10번씩 줘라 이런 거 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거야? 아니야. 알겠지? 어, 그걸 원하면 얘들아, 지금 이 특강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본강의가 아니야. 본강의는 이거 하나 갖고 막 문제 주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문제도 없어. 이런 거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주는 문제도 없어, 얘들아. 어? 그건 우리가 본 시간에 하듯이 유인물고 다 하게 되면 우리 다시 1년을 공부를 해야 돼. 6개월을 공부를 해야 돼. 우리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해야 돼. 어. 자, 그다음 보자. 야, 선생님도 그 중학교 때 이런 특강 같은 거에서 문법 끝낼 때가 많았거든, 우리는. 그때 진짜 정말 문법 유인물 같은 거 많이 주냐. 그래서 옛날 그냥 그 문법책 단권책 하나 주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한 거야. 응? 해야 돼, 얘들아. 다 정리해주지도 않아서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군데군데 한 거를 뭐 내가 막 머리 조아려가지고 학생들이 알아내고 그랬지 옛날에는. 자, she needs a friend to talk to. 그녀는 친구가 필요해요. 어떤 친구가 필요하죠? 대화할 친구. 대화할 친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M형이야. 한전전용법 형용사에 형용사구야. 투부정사가 형용사구라고. 여기서 명사도 아니고 부사구도 아니고. 자, we found a place. 우리는 장소를 찾고 싶어요. 어떤 장소예요? 그 여행 동안에 머물러 있을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꾸미니까 뭐야? M형이지. 우리가 좀 있으면 얘가 또 나와. 또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얘들아. 자, 우리는 장소를 찾았다. 예를 들어서 여행 동안에 머물기 위해서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약간 정답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 그때는 부사가 돼. 부사.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여정 동안에 머물러 있을 하면서 플레이스를 꾸미게 되면은 부사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구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다음 보자. He brought something. 그는 뭔가를 가지고 왔어. 뭐 할? 점심시간에 먹을 어떤 것. 이것도 뭐야? 뭐가 되는 거야? 형이지. 자, 다시 부사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조금 쉬었다 할게. 자, 지금 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게 구다. 문장의 구성 요소가 돼야 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이런 구성요소를 해야 된다. 종류, 명사구 배웠어. 명사랑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 동명사구가 있었어. 근데 왜 구라고 해서 동명사한테도 지 주어가 아니라 지의 목적어, 동명사의 보어, 동명사의 수식어가 붙어서 될 경우가 있고, 특별히 중요한 건 동명사구는 누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구 배웠어. 주목보 된다. 특히 주어일 때는 가주어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배웠어. 형용사 구도 한전전 용법이랑 무슨 용법? 서술전 용법. M형이랑 보호 역할을 한다. 특히 전치사구가 있는데 전치사구는 근데 보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명사 뒤에서 꾸며야 된다. 전치사구는 이거 아니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뭐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응? 그렇지, 보상 수식어지. 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얘들아. M형 아니면 뭐라고? M부. 여기 M형 나왔으니까 남은 건 얘가 어디 나오겠어? 부사구에 나오겠지. 됐니? 그러니까 딱 나오게 만들어 놔야 돼. 진짜로. 딱 나오게. 어? 자, 그 다음에 분사구가 있다. 근데 분사 왜 구라고 했어? 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사에 목적어, 보어, 전명구가 있는데 얘는 먼저 한전전 용법을 할 때는 얘가 한전전 용법이면 명사 어디서 꾸며야 돼? 뒤에서. 그 서술적 용법은 명사 뒤에 있다고 다 서술적 용법이 아니라 명사 뒤에 있다고 다 한전전 용법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로 쓰이면 절대 한전전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꾸미는 명사가 없어요. 이 경우 미 절대 못 꾸며. 왜? 동사가 몇 형식이라서. 5형식이라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 구도 뒤에서 명사를 뭐 할 수 있어요?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투부정사고 무슨 수식이야? 적어놔야겠지? 뭐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돼. 무슨 수식이지? 뒤에서 꾸미니까? 후치 수식이야. 전치 수식 없어. 100% 후치 수식입니다. 자, 2분만 쉬었다가 이제 부사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월요일 날이 19일이지? 19일 날 우리 1시간만 하자. 1시간만. 나도 너무 지칠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만 하는데 월요일 날 4시 반에 4시에 올 수 있니 얘들아? 4시? 보강? 4시? 아, 그럼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러면은 그냥 해보고. 수요일 날은 얘들아? 수요일도 다 똑같아. 그 시간에 학원 있어? 아, 그럼 뭐 막판에 그럼 막판에 마지막 주에 보강할 때도 혹시 그 주에 그 시간에 하게 되면 못 하겠네? 근데 너 근데 계약하면 원래 4시에 학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 바뀌는 거야? 어. 나 내일은 진짜 하기 싫은데. 내일은 절대 하기 싫은데. 내일, 내일.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내일 할까? 내일? 네. 우리 몇 시부터지? 내일 우리 8시 10분, 일요일에 8시 10분이야? 3시 아니니, 3시? 내일 2시 되니, 2시 얘들아? 내일 2시? 그건 아니지. 어디가? 어떡하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자, 다시. 자, 이제 세 번째 부사구. 부사구는 좀 쉬워. 부사구는 좀 쉬워. 왜냐하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밖에 없어? 부사적 수식어밖에 없어. 부사구란 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사적 수식어 없어. 부사적 수식어밖에 없어. 생각해봐라. 명사구는 주목부 할 수 있었지? 형용사구는 이놈이 명사 꾸몄다가 보호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또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 그리고 형용사구에는 진짜 어려운 누가 있어? 분사구가 있어. 그 분사구가 또 본동사랑 헛갈리게 만들어. 근데 이 녀석은 좀 그거에 비하면 종류가 좀 다양해도 명확한 편인데, 자, 먼저 부사 플러스 부사가 있는 케이스를 봅시다. 여러분 거에도 밑줄 안 그어져 있죠? 자, very fast. 이렇게 매우 빠르게 부사끼리 만나서 부사구가 된 거예요. 매우 빠르게. 하는 역할은 당연히 부사죠?
수식어. 그녀는 말을 하는데 매우 분명하게 부사적 수식어. 정말로 일찍 이런 거 쉬우니까 여기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해됐죠? 여기는 그다음에 전명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명구. 전명구. 전명구는 당연히 부사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밑줄 그으면 어디 있어요? In the city. 그 다음에 across the bridge. 다리를 건너서. 전부 다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부했다 어디서? 도서관에서. 우린 얘기했다 얼마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자, 그 다음에 토부정사가 여기로 넘어왔어요. 자, 토부정사가 아까 명사에도 등장했고요. 형용사에도 등장했고 어디도 등장해요? 부사에도 등장을 하지. 이때 토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 어? 우리 저번에 투부정사 시험까지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거야. 투부정사 명령부. 그중에서 부사적 용법이 무슨 거가 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부사구. 응? 여기까지 보고 막 난리 치면서 우리 지금 고1 애들은. 자, he went to the store. 그는 가게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유를 사기 위해서.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자, 이거 목적어랑 헛갈리는 녀석들이 있어. 정말 나 진짜 정말 미쳐버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얘가 목적어예요, 부사예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 뜻이 목적이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어는 오브젝트. 얘는 purpose라고. purpose. 한번말로는 목적이 같다고 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뭐야? 목표.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 그 동기 이유. purpose고요. 우리가 말하는 목적어는 얘들아 오브젝트, 대상.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M부, M부. 여기 다 M부 적어놔 또 헛갈리지 말고 집에 가서. 지금은 알 것 같아도 M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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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부. 자, 그는 잘해서 뭐가 됐어요? 그는 잘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M부 결과적 용법. 후보정사는 이 시간에 못 해요. 투부정사는 우리 본 시간에 이 시간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할 여유가 없어요. 투부정사 안 된 친구들 자기 기본 문법책 다 있을 거야. 뭐 3,800체 아니면 뭐 그랜마존 뭐 자기들 학원에서 옛날 학원밥 먹었던 다 거기에 투부정사 설명 안 된 문법 팩트 없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거는 뭔지 여러분 다시 확인을 하시라 안 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결과죠. 모르서 나한테 와서 갖고 와서 물어보든지. 근데 나한테 그냥 와서 저 투부정사 몰라요 이러지 말고 본인이 애써 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모르는 파트를 물어보시면 뭐든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뭐 인강을 보다 누구 유명 강사 인강을 보다가 나 이 파트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는 본인이 대신에 하려고 해라. 자, 그다음에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결과예요, 결과. 그다음에 나는 그 M부 중요한 건 M부. 그다음에 나는 놀랐어. 왜 놀랐어? 그 소식을 들어서 이것도 원인 감정의 원인 이유 이것도 뭐야? M부. 자, 그다음에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 뭐 하기에는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도 되지만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 하다 너무 무거워 뭐 하기에는 들기에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투리부트가 누굴 꾸며? 부사존법에 뭔걸 꾸며야 되잖아. 누굴 꾸민다고 그랬지? 응? 도훈아 누구 꾸민다 그랬지? 아니나 누구 꾸몄지? 백건아 누구 꾸몄지? 무슨 문제야 도대체 꾸며. 니네 집에 가서 다시 3,800점 복습해라. 우리 시험 문제 한 달도 안 됐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다현아? 백건이 그래 안 그래? 이러지 마 얘들아. 알겠어? 이거 꾸미는 거잖아. 앞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투 용법에서 투부정사는요. 형용사나 누구예요? 부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누굴 꾸민다고요? 형용사나 누구? 부사. 문장 꾸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전명구랑 다르게 얘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도 꾸밀 수가 있어요. 전명구는 그거 안 됐지? 네, 얘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he is old enough. 그녀는 그냥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뭐 할 만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나이가 들었긴 들었는데 뭐 할 만큼 나이가 들었어?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누굴 꾸며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앰프는 분데 누구를 수식하는 거야?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게 투부정사에 원래 나오는 기본적 용법입니다. 다 엠부예요, 엠부. 이게 안 된 친구들은 복습을 하셔야 돼, 이번 방학 때. 네.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있어요, 여러분. 분사 구문. 분사 구가 아니라 분사 뭐라고요? 구문이 있어. 이건 달라. 자, 분사 구문은 원래 성질이 뭐냐면 부사절을 축약시킨 거예요. 부사절 있죠. 부사절. 부사절. 절은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사절을 뭘로 바꾼 거라고요? 부사구로 압축시킨 거예요. 축약. 부사구로 축약. 부사구로 압축을 시켰는데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지금? 분사라는 놈을 사용해서 부사절로 뭘로 바꾼 거? 부사구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뭔 소린지 떠오른다면 다시 보자. 우리 친구들 다 했어. 전에 다 했잖아.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중3 애들은 다 했잖아. Finishing her work early, she went out for dinner. 자, 그녀의 일을 일찍 끝내서 그녀는 뭐 하러 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자, 그럼 이거를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잖아. 일찍 끝내고라고 하자고? 그렇게 해줄게. 자, 뭐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뭐뭐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자, 한글의 해석에 맞추면 after she, 그다음에 finished her work early. 이랬던 부사절이에요. 원래는 이랬다 칩시다. 자, 이게는 무슨 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절이에요. 이 부사절이야. 부사절. 근데 이게 지금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이거를 줄이고자 누굴 사용한다고요? 분사를 사용해서 줄였어. 분사를 사용해서 줄였어. 그러면 부사절이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부사절은 우리 절은 뭐가 있는 거야? 주어랑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분사는 있어도 얘의 주어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있고 이거 지금 동사 형태가 안 되죠? 주어 소수 주어 본동사 형태여야 되는데 이거 분사로 바뀌면 준동사잖아요. 준동사는 서술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주어 동사가 없는 그냥 준동사야. 그리고 구라고. 근데 구는 절에서 구로 구로서도 원래 하고 있던 역할, 부사의 역할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줄었어도 의미 역할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녀의 일을 일찍 끝내고 나서 의미가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는 군대 무슨 구라고요?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 무슨 구라고요? 무슨 구? 얘들 그 지금 요인물을 봐봐. 이게 무슨 구 안에 있어? 크게 무슨 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사구 안에 있잖아, 얘들아. 분사구문은 무슨 구라고? 부사구, 부사구. 알겠어? 분사구문이라는 게 지금 몇 번 안에 있는 거야? 여기 부사구 안에 있잖아. 큰 3번 안에. 부사구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부사구 지금. 됐어? 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분사랑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그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였어. 구문이 아니라 분사 구였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근데 이거는 분사 무슨 구문? 분사 구가 아니라 그냥 분사 구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 불러 이걸 특별히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명사를 꾸미겠니? 안 꾸미겠니? 왜 못 꾸미지?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은 동우가 얘는 왜 명사를 못 꾸며? 동우아 얘는 왜 명사를 못 꾸미겠어? 부사구잖아. 크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알겠어? 부사구잖아요. 부사구.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어?
기본적으로 부사절은 누굴 수식하냐면 주절을 수식하잖아. 그럼 얘가 꾸밀 수 있는 게 누구만 꾸밀 수 있겠어? 얘도 꾸미는 건 누굴 꾸미겠어? 주절을 적어놔. 주절을 수식하는 거야. 주절을 수식. 뭐 다른 동사, 뭐 다른 이런 거 꾸밀 수 있는 게 없어. 분사 구문은. 꾸미는 게 누구만 꾸민다고? 주절을 꾸며. 주절. 됐습니까? 후보정사는 꾸미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까지는 문장 전체. 얘는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형용사, 얘도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꾸미는데, 분사 구문 꾸미는 게 두 줄밖에 없어. 어? 부사절을 줄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쭉 넘어가고요. 이거 하고 있다가는 이러다가는, 끝도 없어. 자, 17분 남았는데, 자, 동사구를 안 했지? 내일 종속절을 하고. 우와, 나도 까먹으면 안 되겠다. 내일 우리 몇 시까지 오기로 했죠? 2시. 네. 그리고 내일 두 개를 동시에 들어야 되는 종욱이랑 승현이는 2시부터 3시까지 좀 안 돼서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우리 본 수업 2학년 수업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제 동사구를 넘어왔어요. 동사구는 자,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 자, 어떤 케이스? 첫 번째,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동사구라고 할 수 있어. 동사구. 그냥 전체가 서술어 V인 거지. 문장 전체의 무슨 역할? 서술어 역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는 다 끊어져 있는데 그렇게 자꾸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고등학교 영어는 안 돼. 동사구도 덩어리가 커지거든. 한 덩어리로 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볼 수 있고 중학교식으로. 알겠니? 자, 그다음 넘어가 보자. 자, 구동사 여기 별표. 자, 구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의미로 봤을 때 한 덩어리가 돼버린 애들이 있어. 한 덩어리가 돼버린 애들. 어? 자, 관용적인 동사구. 약간 관용어구야. 예를 들어서 be supposed to 부정사. be supposed to 부정사는 예를 들어서 뜻이 뭐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의무이다가 be supposed to 부정사인데 너희가 이거를 깨서 해석하기 때문에 엉망진창 외계인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는 상상되었다. 상상되었다.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덩어리로. 비스포스토가 관용구인데 얘까지 읽고 그러면 뭐야? 참석해야 했었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동사구는.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덩어리를 적절하게 딱 만드는 거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먼저 네가 비서포스트 부정사라는 관용적 동사구를 원래 그 전에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외우고 있었어야지. 그렇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없어. 있겠지. 이런 사고가 있지. He was asked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관용적 동사고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안 나왔지만 여기서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도 그래. 수동태. 수동태는 뭐야? 수동태 같은 경우는 동사가 어떻게 돼 있어?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돼? BPP잖아. 그러면 B랑 PP를 나눠서 해석할래? 한 덩어리로 갈래? 한 덩어리로 가야지. 수동태, 이 구동사에 연결되는 거야, 지금. 이쪽으로. 자, 적어봐봐. BPP. 이렇게 한 덩어리. 아니면 얘도 조동사 BPP일 때가 있어. 조동사 BPP. 이것도 한 덩어리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조동사가 있어도 뒤랑 붙여라, 이렇게.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저도 이게 전부 다 예시가 될 수는 없어. 이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동사랑 전치사가 붙어 있는 애들, look after. 뭐 run into. run into는 뛰어가다가 아니라 얘들아. 혹시 they ran into an old friend at the park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어, run into 뜻이 뭐죠? 어? 우연히 마주하다야. 우연히 합쳐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공원에서 마주쳤다. 이게 어울리잖아. 그게 지금 문맥상 어울리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take care of 이런 것도 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구잖아요. 근데 심지어 뭐까지 같이 붙어 있어 지금? 조동사, will.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된다? 한 덩어리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동사
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사, 동사구. 그래서 이 단체가 서술어. give up는 뜻이 뭐예요? 뭐뭐를 포기하다. 이것도 한 덩어리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사 구예요. 자, 오늘은 그냥 구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쭉 확인을 해 봤는데, 내일 이걸 1시간 동안의 설명을, 종- 내일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 빠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하려면 느리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 음, 근데 지금 조금 30분 더? 니는 뭐가 좋니? 지금 하는 게 낫니? 내일 오는 게 낫니? 자, 지금 30분 더 할 체력이 돼? 30분에 40분을 더 버틸 수 있어? 근데 누구 뭐 부모님 오셔야 되는 사람들 있어? 지금 오시는 사람들 있어? 데리러 오셔? 근데 그거 가능하니? 오시는데? 가능해? 한번 여쭤봐. 뭐 더 안 되면 너희는 그 녹화해놔야지 뭐. 자, 남는 게 좋아, 내일 오는 게 좋아. 다수결로. 남는 게 좋아, 내일 오는 게 좋아. 남는 게 좋다. 남는 게 좋다. 내일 오는 게 좋다. 그럼 남는 게 이겼어.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고, 답답하다. 그러면은 얘들아, 내일 하자, 내일. 그러면 지금, 아니, 도훈이가 지금, 그 다음에 다행히도 모르잖아, 정확하게. 오늘 어디 가시, 아니,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면 가기로 한 거 있어, 어디로? 아,